저의 말투 때문에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말을 할 때 힘을 안 주니까 힘이 들어가는데요. 평소에도 힘을 안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리고 저는 단골 기질이 늘 있었던 거. 대부분이 좋아하는 건 좀 정이 안 가. 싸구려 커피가 왜 그렇게 알려졌는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콘텐츠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창작으로 롱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이걸 끄고 저희가 아까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뭐 한 얘기긴 한데 좀 남욕하다가 쿨한 게 뭘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어떠한 뭔가 모종의 쿨한 사람들 욕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이 사람들이 쿨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욕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 신경도 안 쓸 텐데. 포지션상 그러네. 그쵸. 가능성을 봤을 때 그쪽이 쿨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뭔가 좀 뭐가 쿨한 거고 뭐가 안 쿨한 거고의 정의가 그냥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쿨한 것인가? 뭐가 쿨한 걸까? 야,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쿨하다 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인물이 그냥 저기 The Stone Roses라는 밴드를 혹시 아세요? 스톤 로지스요? The Stone Roses. 알아야 쿨한 거야. 벌써 보러 거기에 이제 뭔가 영국 느낌인데. 영국 맨체스터 출신. 그러니까 약간 오아시스 좀 선배. 한 10년 선배? 이분들도 반항심이 장난 아닌데? 저기 닉재거상이네. 약간 저 프론트맨이 이제 이안 브라운이라는 양반인데 저 양반 무대하는 거를 보면 저 사람은 확실히 좀 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던 것 같아요. 락스타 바이브. 근데 뭐 저 때 밴드가 많은데 왜 이 브라운 씨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좀 끌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노래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좁은 의미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뭔가 무대에 섰을 때 뭐 소리 질러 뭐 이런 거라든지 야 뛰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막 액션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슬렁슬렁 돌아다니고 뭐 되게 논샬랑한 그런 바이브인 건가? 논샬람이 논샬란트. 뭔가 좀 그냥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나를 좀 건드릴 수 없어 바이브? 맞아요. 노력하지 않겠어? 근데 그 바이브를 추구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아찔한데 거기?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뭐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 사람도 뭐 속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저 정도 되면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 쿨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 뭔가 세대적인 짬이 필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피가 좀 차가운 거야. 근데 저는 형 말씀 들었을 때 형이 좀 그렇게 한다고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뭔가 살랑살랑 뭔가 부럽지가 않아. 고음이 막 나오지 않고 그냥 부럽지가 않아. 뭔가 말과 노래를 넘나들며 그렇다고 뭔가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가혹한 비브라토를 넣고도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런 두성과 흉성을 또 오가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 개념을 잘 몰라요. 두성과 흉성과 뭐 어디서 여기서 소리가 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한마디로 창법이란 게 별로 없지. 이건 그래도 노력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싸구려 커피가 진짜 저것도 참 저 당시 참 재밌었는데 저것도 이제 그 음반 제목이 공중부양이다 보니까, 근데 저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게 아니라 저 스케치북 제작진에서 한번 저렇게 공중부양 음반도 내셨는데 좀 매달려 보시면 어떠냐. 근데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실제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다. 재밌을 것 같았고, 사실은 우리가 음반을 이렇게 내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조금 반응이 있을 운명인 노래라도
발매하고 직후주에 스케치북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노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저 아이디어를 내주니까 아 저거는 노래를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나의 부담이 좀 준다 해가지고 분위기는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야 좀 매달려서 노래를 해본다는 게 쉽게 누가 기회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 비욘세, 브루노 마스 정도는 돼야 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해. 탑스타들 스타디움에서 막 그치. 날아다니거든. 사인. 셀린 디온 요런 스타일. 그렇지.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하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아. 근데 방송국에서 그냥 시켜준다 하니까 야 이거 뭐 여러모로 좋다. 너무 돈 안 들이고. 아 근데 내가 기양님이라고 그 단계면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나를 크레인에 매달아? 뭔가 나도 그냥 감히 이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논샬한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던지면 그래 뭐 오히려 땡큐. 나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는 거지? 뭐 열심히 하는 중. 예. 티셔츠도 그 마플에서 구매해가지고 최대한 자극적이고 아이코닉하고. 아니 좋네. 예. 500만 원 보면 늘 열심히 하더라고. 아, 저 열심히 하죠. 맞아요. 예. 엄청 열심히 해. 이거는 콘서트에도 보면은 쉬지 않고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 좀 기억받고 싶다라는 그 충동 때문에. 근데 나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음. 그리고 저 아까 뭐 아이디어 내면 뭐 해보지 그런 애티튜드 아니었냐고 하셨는데 저도 되게 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제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런 걸 시키냐 극대노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저 공중부양 딱 마음에 들었어요. 저거 딱 내 취향이다 해가지고 바로 수락을 한 거예요. 나의 미감에 맞았다고 할까?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뭐 아름답다고까지 하면 오버하고 좀 재미있다고 여기는 그 범주에 있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팀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기준이 내가 좀 갖고 있는 확고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도 또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요 생각이. 그리고 또 뭔가 나의 확고한 기준을 지킨답시고 칸예의 병이 걸려버려서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요 밸런싱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그 밸런싱이란 말이 딱 그 정확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많이 틀리고 그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갖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고수한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뭐만 하면 바꾸고 그래도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 바꾸는 그 잣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이 바뀌어서 아니면 이게 더 뭐 미감이던 쿨하던 이거가 있고 이게 돈이 돼서 이렇게 바뀌는 그게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는 거가 그거는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안 되던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돈이 되느냐 아니냐도 생각해볼 문제고 돈이 되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꼭 돈이 되느냐도 생각해볼 문제고 맞아요.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생각보다 되게 돈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 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 기준을 놓고 다 좀 평등하게 논 다음에 좀 결정을 한다. 이래야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되나요?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근데 또 형님 말씀을 내가 보기에는 돈을 또 억텐으로 돈을 안 바라고 하는 것도 억지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다른 거랑 크게 중요도를 두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고루 관찰을 하여라. 요런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밸런싱. 되게 사회를 잘 보네요. MC를 잘 보네. 제일 좋아하는 칭찬인데 이거. 네. 맞는 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늘 그 혼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딱 2순위로만 놓으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근데 보통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1순위로 보통 많이 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행동하는 내역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1순위로 돈을 놓고 있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2순위나 3순위 정도로만 놔도 그럼 1순위, 2순위에 뭘 놓을 건가 이렇게 되게 선택지가 많아지잖아. 그러면은 뭔가 약간 창의성 면에서나 행복 면에서나 좀 괜찮지 않나. 형님의 1순위는 무언 것 같아요 지금? 나 자신의 행복이죠. 나자행. 나 자신의 나자행이라. 근데 그것도 참 뭐 추상적인 얘기고. 그게 돈이랑 같이 엮일 때도 있잖아요. 그 나 자신의 행복이.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런 연구 결과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빈층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재산의 증가는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까지? 커브가 있어. 커브가. 아, 그러니까 엑스포넨셜 그래프로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디미니싱 커브. 아, 디미니싱 커브로.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더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해진다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이지만 극빈층을 넘어가는 순간 그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연구 결과니까 무슨 뭐 행복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뭐 평균의 종말인가? 그 책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행복이 돈이랑 당연히 연관성이 높지만은 뭐 꼭 그것만이 그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사람들이 또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어쨌든 저도 좀 나름 창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게 DM으로 막 어떻게 하면은 오메가님처럼 이렇게 자기 걸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다. 근데 장기영님도 좀 뭔가 그런 질문을 받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뭐 자기만의 것을 할 수 그쵸, 있습니까? 그쵸. 뭐 이런 질문 뭐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죠.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확고한 뭔가 냄새랑 색깔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또 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냥 저는 그냥 재밌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삶. 네. 제 살. 재밌게 지금도 그렇고.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 그거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제가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쪽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기준으로 계속 좀 선택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요? SBNS TV 어쨌든 대표로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비결이 이걸 뭔가요? 하는 비결? 네, 비결이 뭔가요? 경험치? 그러니까 경험치다.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쉿?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로 가야지 오는 쉿.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해가지고 뭐 금융 일 하다가 그럼 이게 아니구나를 알고 그러면은 맞는 게 뭐지에 더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초이스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그 초이스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주어진 초이스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요즘 발성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팟캐스트 발성 고민. 그거는 뭐 워낙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뭐 마이크 앞에서 뭘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지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뭐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걸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했다 보니까 이게 그 좀 더 배우면서 까지는 그 깨지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근본적으로 뭘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막 뉴스 앵커는 뭐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지 이 사람들은 학교 가서 뭘 배웠는지 뭐 방송 통신학을 뭘 배웠는지 이런 거 좀 그냥 고민하다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뭐 요즘 좀 그러고 있었습니다. 좋네요. 근데 그게 뭐 뭘 하기 전에 뭘 준비해가지고 하고 이거보다도 보면은 늘
일단 닥쳐 보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레킹하는 게 뭔지 너무 네. 보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영화 음악을 그 2편을 했어요. 그 류승환 감독님 영화를 2편을 했는데 처음에 그 영화 음악 해볼 생각 없냐 해서 저 해본 적이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된대요. 본인 음악 많이 해오셨으니까 하면 된대요. 그래서 했는데 과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해야 되니까 뭐 찾아보게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그럼 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보고 남들은 어떻게 하나 그 전에는 뭐 영화 음악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기회가 생기면은 해보는 게 가장 그것을 잘 준비하는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뼈가 있는데 이거. 맞아. 그 준비생들이 많거든, 진짜. 맞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거를 하면 안 돼. 뭐 내년에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하면은 당연히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될 거예요. 뭐 준비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잘 안 돼야 사람이 교육이 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되는구나. 이 경험이 딱 각인이 되면 그 길로는 절대 안 가게 된다든지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수치만큼 쉐임만큼 강력한 수치심? 드라이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뭘 잘해서 와 잘 된다 이것도 큰 동력이 되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와 개병신 같다 이게 되면은 뭔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나의 마이너스를 메꾸려는 그 동력 그게 맞아요.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한국적인데. 예.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뭘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 엄한 거를 채우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 그 쿨함 그 포인트로 살짝 돌아오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쿨한 척하는 그러니까 난샬란트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딱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는 신경 쓰지 않아를 신경 쓰는 분들.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짓는지가 딱 보이는지 그게 남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싶어가지고 애쓴다. 장형 경험치면 이제 볼 수 있을 수 있어. 내가 보이니까. 그래서 뭐 이 친구는 진짜다. 아니면 이 친구는 쿨한 척하려고 노력하는 애구나. 아니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그냥 뭐 추측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쿨하다 아니다 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뮤지션이라 치면 그런 애티튜드를 자기가 어떻게 지향하고 있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음악이 좋으면 음악 좋고 공연 좋으면 장땡이다. 근데 쿨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쿨함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면 음악과 공연이 좋기가 쉽지가 않다. 약간 좀 억지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모양새 밸런스가 잘 안 본말이 전도되거나 좀 뭐가 좀 어딘가가 뒤틀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나를 쿨하게 보냐 아니냐 보다는 여기서 사운드 어떻게 내야 되지? 여기서 내 목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게끔 해야 되지?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거 하느라고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쿨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내 사운드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요즘 제가 공연 꿀팁 좀 나누자면은 리스너분들 공연자를 꿈꾸는 리스너분들한테 꿀팁을 나누자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변화를 거쳤는데 그 이후에 공연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 수준이 좋아졌거든요. 어떤 변화를? 그 변화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공연 전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 내용이 교회 다니세요? 네. 순금 목걸이 펜던트까지. 네. 24K.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옛날에는 약간 좀 이런 욕심이 있어서 좋은 공연 하고 싶다. 근데 좋은 공연이라 하면 사람들이 막 미쳐서 열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과주의적인 거지. 뭔가 그래서 공연하다가도 사람들이 막 폰 봐. 아니면 핸접하라고 했는데 핸접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룩셈부르크 공연했을 때는 막 피자를 먹어.
공연하고 있는데 그럼 약간 서운하면서 약간 눌리는 거지. 그러면서 남 눈치 보게 되면서 쿨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요즘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오.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시핏을 하고 손을 들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작은 미소, 작은 고개 끄덕임도 나는 이기는 거야. 이미 그걸로부터. 왜냐면 목표가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1만 줘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오히려 더 내 그 삘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관객의 반응이 신경 쓰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좋은 공연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외국 가서 공연 많이 하시니까 그 문화권마다도 그렇고 사실 지역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별로 그렇고 좀 공연 즐기는 문화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관객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꼭 뭐 그 전 지역이랑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옛날에 일본에 거의 처음 가서 공연을 해봤을 때 그 뭐 일본 관객들 이렇게 있는데 뭐 좀 한국만큼 아니라도 뭐 이렇게 뭐 박수도 쳐주고 뭐 이렇게 리듬도 타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넥타이 메고 퇴근해서 왔나 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 한 명은 진짜 공연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CD를 사서 사인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반전인데. 그래서 이거 그냥 겉모습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역시 일본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공연을 보러 갔어요. 되게 사이키델릭 밴드 공연이었는데 거기서 뭐 관객들 별로 없는데 다들 막 뭔가 술도 먹고 막 이렇게 너무 심취해 있는데 저기 어떤 나이 지긋한 거의 할아버지에 가까운 분이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야 거기. 사이키델릭의 끝으로. 그냥 근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즐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졸고 있는 것 같았어. 좀 힘든 느낌. 저분은 즐겁지는 않은가 보다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미세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멀리서 보고 속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분이 제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그 소리에 진동하고 있었던 거야. 그 눈도 감고 이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와 사람들이 나 겁내 좋아하네라는 거를 느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즐기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 공연 보고 좋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 의식이라는 단어가 되게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쿨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를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 상태가 거의 무의식으로 그거를 내추럴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쿨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 이게 아니라 그걸 그냥 다 무의식으로 거의 잠재우고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뭔가 나만 의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실드가 생기는 그 아우라가 조금 생기는 아우라 업이 되는 상황. 그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무의식을 트레이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내가 근데 뭔가 또 그걸 또 바라면 또 안 되는 느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그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라고 느꼈거든. 아우라 업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쿨해지지? 그리고 무의식을 트레이닝한다는 말도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트레이닝은 되게 의지가 있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렇게 깊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 머리만 복잡해지는 사실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을 해야 되는 이게 뭐 명상이나 이런 거랑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뭐 뭔가에 몰입하는 것 그럼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 그것은 몰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답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최근에 느낀 게 제가 무슨 같이
금융 일을 하다가 이제 승려가 되려고 준비한 친구가 어허. 인도인 친구가 있는데 어허. 제가 그 친구를 태국에서 여행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원래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막 진짜 잘 나가는 투자자였다가 다 관두고 그 인도에 이제 티벳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티벳 승려들이 이제 다 인도 다름샬라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구루를 만나서 어허. 공부를 하는 이런 친구를 제가 태국에서 여행을 갔을 때 만난 거예요.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랑 뭐 갑자기 전화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전화를 하다가 자기가 뭐 최근에 쓴 그 블로그 아티클이 너드냐 딜메이커냐의 스펙트럼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드 딜메이커가 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투자할 때는 실제로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성사를 시켜야 되는. 딜을 만드는 딜을 사람이 메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투자를 집행을 하는 사람이 좀 다른 계열이란 말이에요. 집행하는 사람이 약간 좀 너드 쪽인가? 좀 분석 쪽? 그치. 좀 더 그 페이커상. 천연 가스는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 그치. 그냥 막 막 알고리즘 기가 막히게 짜고 막 그 코딩 기가 막히게 하고 막 진짜 이 주식에 막 A부터 Z까지 다 하는 사람. 요런 사람이 있고 그냥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남들의 근데 그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러브를 살 수 있는 사람? 딱 누가 봤을 때 얘 사람 마음에 든다.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 분석을 잘하는 그 판을 읽는 사람과 그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투자를 유치를 해서 펀드를 굴리는 사람이랑 좀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저한테 너는 누구인 것 같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근데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너드들이 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뭐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서 엄청나게 그 엑스퍼티스를 잘 키운 사람들이 뭔가 컨텐츠도 많고 깊이도 많아 보이고 그런 사람 실제로 많이 만났으니까 이거 하면서. 그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SPNS TV의 어떤 다른 호스트가 되기도 하고 뭐 임명묵, 전범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다 서울대 뭐 석사하고 뭐 옥스포드 석사하고 막 역사 학도들이야. 그러니까 막 뭐 이거만 누르면은 뭐 최재우 이러면 갑자기 막 논문이 최재우가 10개가 있고 쏟아져 나온다고. 막 레퍼런스가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되게 모든 거를 얇고 넓게 하는 얕고 넓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사람을 내가 되게 공경하고 있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는 거야. 나는 뭔가 좀 깊게 못 갔구나 이런 느낌. 나는 깊게 못 가네? 나는 좀 얕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되게 자책하는 그런 고민들 내가 막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 책 들고 다녔던 거군요. 그래서 요즘 좀 책을 어떻게든 한번 발버둥을 쳐보려고. 근데 그 친구가 너는 근데 딜메이커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축구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쿨한 거는 그냥 내가 거기서 누군지를 알고 그거를 오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받아들이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만약에 난 되게 신경질적이고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거에서 그냥 오히려 더블 다운 하는 거지. 뭐 더블 다운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원 싱글 다운. 그냥 싱글 다운 인정하고 그럼 내가 그냥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남이 되려고 남의 옷을 입으려고 계속 하는 것보다 그렇죠. 맞아 아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민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 나도 좀 막 그렇게 그게 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트레이신 것 같거든. 그 쿨의 정의가 항상 다르겠지만 약간 내가 아닌 남의 옷을 입는. 그치 내가 공경하는 사람의 옷을 자꾸 빼갖고 싶은 거야. 내 옷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럼 구림이 나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똥내가 거기는 그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뭐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답을 다 얘기를 하시네요. 남의 옷을 입으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않으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자기 옷에 만족해라. 그게 되게 어려운 산인 것 같아요. 뭔가 감사하고 내가 태어난 그 천성에 그냥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걸 가진 사람들이 막 되게 뭔가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그러는 건데 내가 가진 걸 알뜰히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저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도 좋은 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없는데
저 뭐 예를 들어 역사를 겁내 잘 아는 사람을 보고 야 내가 역사를 너무 모르네 하고 역사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든지 이미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 2억 개 정도는 있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나한테 나한테 뭐가 있나 하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알뜰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맞아요. 좋지 않나. 정대학님도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희 프로로 얘기했을 때 싸구려 커피로 시작해서 뭔가 영화 음악하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부럽지가 않아로 돌아온 그 스토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길죠. 예.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할까요? 어떨까요? 예.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학벌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가족의 만류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늘 잘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다가 뭐 악기 배우고 좀 작곡 같은 것도 해보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랑 자작곡으로 밴드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 이제 저는 음대를 지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조곤조곤 설득을 하셨어요. 그 설득한 근거는 뭐냐면 네가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거 알겠는데 천재는 아닌 것 같다. 천재도 밥 벌어먹기 힘든 게 예술계인데 그거 좀 일단은 하던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다음에 뭐 동아리를 하든 뭐 거기 뭐 애들이 누구를 같이 밴드를 결성해서 뭘 하든 대학교 때 뭐 이거저거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간 거예요. 여기가 넘사인데. 아니, 하던 공부는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마디로 대학교에서 이제 드러머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한 1, 2학년 정도는 별거를 안 하고 막 술 먹고 이렇게 다니다가 3학년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음악의 음자도 접해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밴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 이제 그러다가 홍대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TV에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병행하니까. 뭐 학교도 다니긴 다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자퇴를 고민하는 대학생분들 이거 좀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저 주말에 뭐 공연하러 간다 그러면 그래 뭐 저기 주중에 학교 다녔으니까 갔다 와라 그러고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 TV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반대하려고 해도 늦은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도 근데 비슷하긴 했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어렸을 때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까지 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는 5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금융 쪽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 부모님도 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 뭐 5년 일했는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프루브는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지만. 그리고 솔직히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음악 하려고 대학교 그만둔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남는 시간에 해도 뭔가 시간을 잘 쪼갰으면 충분히 시간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뭔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확히 제 동기가 그때 막 제가 진지하게 막 밴드 열심히 하고 드럼 연습도 막 하루에 8시간씩 하고 막 이럴 때인데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동기가 너 그러면은 그렇게 뭐 음악으로 완전히 갈 거면은 학교를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고 싶진 않다. 서울대 졸업장은 난 포기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건데 졸업장을 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따고 근데 막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진 않았죠. 이제 학점 그러니까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열정을 쏟는 거는 이제 드럼 연습이라든지 이제 밴드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들으면 뭔가 좀 블랭킷으로 그냥
아 이 사람은 천재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 좀 욕구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느 대목이 천재 같죠? 이게? 뭔가 그냥 어쨌든 서울대 가기도 어렵고 음악 하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뭔가 어떠한 큰 뭔가 수완 없이 병행. 침착한 목소리로 네 뭐 그럼 연습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공부하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TV에 나왔어요가 이게 뭔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 쉽진 않아. 왜 이 사람은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많이 했어요. 네. 저의 말투 때문에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오. 말을 할 때 힘을 안 주니까 평소에도 힘 힘 들어가야 돼요. 평소에도 힘을 안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저 사람은 운으로 그냥 뭐 운으로 가는 사람인 것 같다라든지 운이 좋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가끔 뭐 그렇게 뭐 저 사람은 그냥 뭐 천재니까 뭐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 진짜 모든 걸 열심히 했어요. 오.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드럼도 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프로 드러머가 된다 이거를 목표로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끊고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하루에 8시간씩 매일 3달 연습하면은 전화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전화 옵니까? 어디서든 온다. 그래서 세 달이면 길진 않은데. 네, 3달 만에 온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8시간을 채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세 달 동안? 3달 넘게 했죠, 사실. 근데 뭐 전화가 온다기보다는 이제 인디밴드 멤버가 돼서 홍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긴 했고 공연하면서도 한 초반 그 2002년도부터 그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밴드에 이제 코베인. 드러머가 됐는데 한 2년 동안은 매주 공연을 했던 것 같고 평일날도 그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나무 위키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겠어요. 근데 노력을 넘어서 합주실이나 녹음실에서는 독재자 스타일이라고 한다. 저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왜냐면은 그 밴드 그러니까 그 눈뜨고 코베인 시절에는 독재를 당한 느낌이었고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리더 싱어송라이터 형은 따로 있었고 주축이 되는 형들은. 근데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이란 팀을 제 자작곡으로 시작을 하면서 노래도 제가 다 만든 거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독재를 거의 많이 했죠. 네. 저는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작에 있어서는 누구 한 명이 좀 많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누가 책임을 지고 많이 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그럼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독재도 뭔가 좀 테이스트풀하게 독재를 해야지 좀 구린 감성으로 독재를 하면 이게 사실 해체가 되거든요. 근데 장어를 그래도 좀 별명이 장틀러인데 이거 10년 이상 유지했다는 거는 독재도 이거 맛깔나게 해야 이게 어쨌든 시민들이 반발이 없이 유지가 되는 건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독재 스타일이 약간 독재 꿀팁? 독재를 좀 뭐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모임 멤버들이 기아가 만드는 노래, 기아가 추구하는 그 음악 스타일은 정말 좋다. 그러니까 같이 재밌게 해볼 만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보자라든지 무슨 히트를 쳐서 뭐 TV를 나가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모를 만들면 저는 데모 단계에서 편곡이 거의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몇 곡을 너 나랑 내가 밴드 시작하려고 했는데 베이스 좀 쳐줘, 기타 쳐줘를 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좋다. 이거 나 이거 그대로 칠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 능력이 중요 일단은 능력이라면 능력이지만은 그 공유하는 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멤버들 사이에. 그리고 그거를 그 미감을 공유한 순간에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제가 다 만든 그런 작사 작곡 편곡이었고 그렇게 밴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뭐 물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책임지고
그거를 리더 역할을 해야 되었던 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어떠한 모 멤버가 뭐 음악까지는 터치 안 할 수 있어. 근데 잡지 촬영하는데 아 옷 나 이거 안 입고 싶어. 요런 이제 본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나요? 바밍에서? 여기는 다들 패션에 되게 민감하죠. 민감하니까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오 패션. 뭐 메이크업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좀. 아 근데 그거는 근데 그래도 산영이 또 맛깔나게 하기 때문에 또 풀어줄 건 또 풀어줍니다. 그래 메이크업 산제자? 하지 마 그럼 뭐 이러시라고 옷 그럼 뭐 너 거 입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이게 잘 좀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 이 팀이랑은. 좀 더 민주적인 팀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이게 어쨌든 누가 거기도 독재자가 있나? 산틀러가 산틀러가 있긴 한데 근데 산틀러까지는 아니고 근데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무대 요새는 안 서잖아요. 금산 씨는. 예. 그러니까 롤이 나눠져 있긴 하지. 그쵸. 거기서. 예. 근데 어쨌든 여기는 어쨌든 그 아티스트가 뭔가 크리에이티브 디렉션까지 하는 거니까 약간 좀 다를 것 같은 느낌. 옷 같은 경우는 제가 패션에 좀 일가견이 없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입어라고 강요를 할 입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 그냥 옷을 더 잘 입는 친구는 따로 또 있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저거는 오.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겁니다. 오 맞아요? 와 근데 스타일링이 요트 형님 완전. 나는 그 20살 때가 그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까 그 옛날 사진 중에서 약간 좀 에드 슬리먼 느낌 나는 사진 있었는데. 아 요거 말고 뭔 사진이었더라? 이때 느낌 좋은 것 같은데요? 오 그게 저게 이제 그 유니클로랑 맨 처음에 거의 유니클로, 그러니까 저거는 자켓도 다 유니클로인 것 같고, 오. 그 다음에 이제 음악회에서 조금 돈이 생기면서 이제 디젤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조금 옷을 좀 주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근데 요게 디젤을 섞기 시작해서 유니클로에. 요즘 이태원 네. 클럽 가면 DJ들 다 이렇게 입던데? 그러니까 뉴웨이브인가? 그러니까 다시? 모든 착장이 자기가 한 10년, 20년을 고수를 하면 한 번은 걸려요. 유행이라는 게. 틀린 시계도 네. 두 번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패션이란 건 없어. 저는 그 싸구려 커피 발매 이후로 한 18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오, 아니 뭔가 그 프렌치 거장 느낌 나는데. 카페가 프렌치 거장 느낌 커피 많이 잘 나. 만드실 것 같은데. 살롱 좋아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좀 싸구려 커피로 뭔가 바이브를 가다가 이제 좀 그 저건 눈뜨고 이건 코베인 뭐죠? 시절이에요. 예. 저거는 엄청 어떻게? 엄청 다른데, 오른쪽 저거는 어떻게 된 거죠? 뭐, 저 머리. 드레드는. 드레드. 그러니까 좀 가짜 머리예요. 저만큼 길러서 한 건 아니고 드레드를 했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 시절에 특수머리 하는 데가 많이 없었을 텐데. 누가 뭐 자기 집에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그냥 하시는 분 있잖아요. 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하시는 분을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야 진짜 많이 다르다. 드럼 칠 때 대학교 저기 오른쪽 위랑 그 옆에는 그렇죠. 2002년도에 만 20살 이럴 때 뭐 군대 가기 직전에 정말 많이 먹을 때. 뭐 지금도 많이 먹지만 저 때는 와 그럼 2002년이면 24년째 지금 활동을. 그렇죠. 눈뜨고 코베인이 이제 2002년부터 공연을 했으니까 그렇죠. 밴드 생활을 그러니까 유료 공연을 하는 곳에서 밴드 공연을 시작한 걸로 따지면 24년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티스트로서 계속 뭔가 좀 푸근하게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형님은 또 그래도 뭔가 푸근하게 그게 무슨 싸구려 말이에요? 제가 좀 잘 되는 거지. 아 뭐. 계속 계속 잘 되는 거지. 탄탄하게. 큰 뭐 그런 것도 없이 싸구려 커피 처음부터 딱 뜨고 그리고 또 맞아. 지금까지 밤양갱도 나오고 계속 잘 되는 느낌? 이게 뭔가 싸구려 커피랑 밤양갱만 얘기하면 그렇지. 아 그런가? 중간에 또 다른 중간에 좀 사정이 있나? 우여곡절들이 있나요? 아 근데 싸구려 커피는 진짜 딱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잘 된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2008년 5월 달에 저희가 CD 이제 구워가지고 팔면서 이제 첫 공연을 클럽에서 했는데 뭐 대충 타임라인이 그 헬로루키 이달의 헬로루키가 한 8월 달 뭐 그 정도 됐었고
그 당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더 시즌즈 그 이하나의 페퍼민트 그게 한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됐었으니까. 오, 그러니까 그때- 홍대에서 메인스트림 그가 방송으로 가는 데까지 한 4개월. 근데 어쨌든 싸구려 맞아요. 커피에서 방향갱 중에서 뭔가 어떤 막 생활고가 있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활고. 왜냐면 이게 음악 아티스트는 뭔가 진짜 뭔가 뭐 내가 뭐 아빠한테 뭐 건물을 물받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냥 알바 안 하고 이거 버티는 것도 엄청 힘들다니까. 맞아요. 특히 20년 넘게는 진짜 쉽지 않은 거야. 그치. 맞아. 생활고는 없었어요. 그니까. 그게 뭔가 좀 음. 되게 좀 배우 본받고 싶다. 브라운 포인트. 나도 이 4년 동안 와, 생활고 없이 음악 하고 싶습니다. 음. 네. 지금 근데 꽤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7, 8년 했죠. 네. 생활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용돈 받았습니다. 아 저도 용돈 받았어요. 어? 예전에. 근데 음악 시작한 다음에는 안 받았죠. 음악 시작한 다음에는 안 받았어요. 대학교 때는 받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때 코비드 때였으니까 나름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좀 꿀팁 없나요? 어떤 꿀팁? 롱런 생활고 없이 롱런하는 꿀팁? 아니 처음부터 잘 되셔가지고 어떤 아니 처음부터 잘 돼도 이 그 어쨌든 뭐 방송이나 이런 걸로 확 불탔다가 사그라든 이제는 뭔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래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한트럭이라니까. 많으시죠. 예. 많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스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는 건 절대 아니야 이거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열심히 하긴 했어요. 전 국영수 근데- 위주로 공부했다 이 급인데. 열심필. 근데 열심히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이 따라준다고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걸리는 거지. 그건 그래. 예.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설 따위 누구라도 쓸 수 있다. 그거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쓰면 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다 운이 좋으면은 등단을 할 수 있다. 근데 오래 하는 거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뭐 꾸준히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근데 열심히라는 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업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다음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함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그냥 고민도 열심히 하고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서면은 작업도 열심히 하고 이제 뭐 독재도 열심히 하고 원하는 연주가 또 나올 때까지 또 디렉도 열심히 하고 재능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늘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과연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인가? 재능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재능이랑 노력이랑 이게 양분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좋은 포인트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이게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고 장기학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갈증이 해소가 되는 답은 아닌 것 같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노력 될 꾸준히 때까지 해라. 이게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도 뭔가 이걸 어쨌든 하고 싶은 친구들도 그래 나름대로 노력 엄청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 뭔가 하나의 답.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것만 하면 내가 되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재능에 대한 뭔가 그걸로 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재능인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노력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게 뭔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콘텐츠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창작으로 롱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제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이걸 끄고 뭐라도 만드는 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한번 보고 팩트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뭐 아멘 아멘. 그냥 시작하자마자 잘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눈뜨고 코베인이란 밴드를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눈뜨고 코베인 할 때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에서 눈뜨고 코베인 음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만든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제가 한 거는 뭐 2곡밖에 없고 했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히트를 대중적으로 친다든지 뭐 TV에 나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것도 꽤 눈뜨고 코베인 시작한 게 2002년이고 사우르 커피로 장월 시작한 게 2008년이니까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뜨고 코베인 한번 쭉 돌고 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돈을 벌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눈뜨고 코베인을 하면서 그 몇 년을 해보고 나서 어, 장기 음악 얼굴 전체로 네, 음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을 1순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왜 거기로 그 결과로 갔어요? 일단 눈뜨고 코베인의 음악이 내가 제일 동시대 한국 음악 중에 좋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내 취향이 마이너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 취향이 대중성이 없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차트를 그러니까 한국 가요들 차트를 쭉 봤을 때 뭐 탑 100이면 탑 100 봤을 때 좋아하는 곡이 단 한 곡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뭘 기대를 하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음악이라는 건 내가 재밌으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걸로 돈을 벌고 이거를 내 직업으로 만들까를 생각하면 하는 의미가 없다. 아니 하고 싶지 않은 음악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장기 얼굴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뭔 얘기하고 있었지?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뭐 SPN TV 단골 질문이다 이게. 주제가 뭐였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 됐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죠. 전체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로 생각을 하면 뭐 그런 거는 아니다. 6년에 뭔가 좀 그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했던 뭐 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있었다. 갈고 닦은 것도 당연히 있고. 예. 그리고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그냥 끄고 내라가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닥치기 전까지 모른다라는 얘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절대 계산할 수가 없고 특히 뭔가 노래 처음 내기 전에 사람들이 그게 센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 첫 노래를 내고 이게 조회수가 300이 나오고 그러면 현실과 벽에 머리를 깨는 순간 수많은 게 내려놔지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마다 다 아전인수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전인수. 아전. 사자성어 내 논의 물대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내가 뭐 노래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너무 좋아. 안 좋은데. 왜냐면 좋아야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멍청한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그걸 계속 자기 객관화를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코 뭐 3명의 관객이건 10명의 관객이건 만족시킬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남의 입장을 100% 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내 음악을 듣고 뭘 느끼는지 저 표정을 계속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와, 근데 이건 또 아까 그 공연에 뭔가 그 남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바이브를 지켜야 된다는 건 또 상충이 되는 부분이네요. 상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나의 바이브를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그럼 관객 없이 공연하는 게 나의 바이브를 지키는 것인가?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관객들하고 있으면서도 나다울 수 있는 게 내 바이브를 지키는 걸 거잖아요. 중간 지점. 어디 잘 나가는 사람을 따라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반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다우면서도 관객 나랑 지금 같이 있는 관객들도 즐거우면서도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가 꼭 되고 싶었어요. 이게 뭐 클럽 공연, 그러니까 처음에 장기 얼굴도 시작할 때는 클럽 공연만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뭐 3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재밌게 해주자. 그러면 동시에 나답지 않은 거는 하지 말자. 이게 이 두 가지를 그 두 마리 토끼를 꼭 잡고 싶었어요. 연장전으로 갈까요? 네. 아 근데 가장 연장전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냥 여기서 베이팅?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엄청 잘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소감이 궁금한? 이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지 왜? 그럴 만한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연장전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스. 동물적인 감각이 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보지 뭐. 그런가 보지 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위에 두고 있네. 나의 감각이 우월하다. 맞아. 그게 저와의 차이네요. 또 다른 여기서 상극. 호불호는 너무 있죠. 오. 근데 호불호가 있는 거랑 내가 낫다라는 거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세계관의 네가 차이를 너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안 좋아해 라는 거랑 너는 열등한 놈이야라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잖아.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